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은 STX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깊은 내용은 영상에 이 퀄리티는 좀 높아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의 분들 꽤 많이 이렇게 데려오실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자,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 채널의 첫 번째 특성은 딱 하나죠. 어, 종목을 맞추는 것보다 업종, 그리고 예, 시장, 그리고 종목을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STX 어떤 기업인가요? 음, 최근의 이슈는 인적 분할입니다. 예, 인적 분할은 존속법인이 하나 있고 사업 부분을 떼내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주를 보유한, 그리고 물류 산업을 떼내죠. 그럼 한 주를 보유한 기업이 지금 STX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 만드는 이렇게 떼내는 법인의 대략적으로 0.2주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떼내는 이유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물론 그게 하나의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근거고 표면적인 이슈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기업의 대주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적 투자자, 에쿼티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기업이 에쿼티에서 지분을 보유했죠. 자, APC 머큐리. 소위 말해서 약간 간당간당하다, 재무 구조가 안 좋다, 또는 이럴 때 어떤 데서 이런 에쿼티라는 데서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분 대주주가 되는 기업을 우리가 보통 이런 소위 말하는 중형주, 중대형주의 작전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자산운용사에 20년 정도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 대주주 입장에서는 법인을 떼내면서 지분법, 그리고 상승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STX가 남아있고 또 이 사업부가 떼내서 상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져요. 그 가치에 대해서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량이 있는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소화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장주가 상장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이 많아지죠.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인적 분할이라는 수단을 도입한 거예요. 아시죠? 모든 기업이 그러진 않습니다만 STX는 과거에 STX 엔진이 있었고, 그리고 상장 폐지된 기업이 하나 있죠. 그리고 페노션. 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예, 닭고기에서 하림에 인수됐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을 뭘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종합 상사 무역 기업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시장의 이슈는 뭐죠? 니켈, 인도네시아에서 리튬. 자, 왜 무역을 하는 애가 이런 걸 끼어드는가? 그냥 한 것 같지만 아니다. 뭐가 아닐까? 금양이란 종목이 사실 지금 10조까지 올랐다가 대략 지금 12만 얼마니까 5, 6조 정도 와 있죠. 이게 하루아침에 온 주가는 아니에요. 좀 재밌는 사실이지만 4,000원, 1년 전까지만 4,000원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랐을 때도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9만 원까지 갑니다. 다시 5만 원까지 빠집니다.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가 오르면서 금양이라는 종목도 19만 원까지 갑니다. 10조를 넘어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 6조를 평가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콩고에 있는 광산 1조 정도의 가치에 있는 거를 350억에 우리가 채굴권을 사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콩고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쵸? 시장은 지금 오랫동안 이 금양이란 기업을 인정을 하고 있다. 왜? 주도 주고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단기 급등주가 아니고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구나. 제가 필드에 있을 때, 운용사에 있을 때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장에 순응하자라는 법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조를 유치한 것도 꽤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가총액이 빠진 상태에서 대략 1조가 안 돼요. 네,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실적도 증가되지 않는데 주가를 끌어올릴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에쿼티라고 하는 예, 지분 투자한 이런 유동회사가 있는데 어차피 주가가 오르면 얘네들은 경영을 하지 않고 팔 거라고요. 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빌려줬으니까. 사실 지금 놓고 보게 되면 4천원짜리가 26,000원. 장내 매각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죠. 충격을 주면서 파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떼내게 되면 신규 상장이 돼버리죠. 나름. 그림은 그런 모양이 나와요. 거래도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그쵸? 거기에 일부의 블록들과 이런 부분들. 자, 최근 공시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오죠? 장내 매도가 나옵니다.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51%의 지분에서 46%를 줄였다. 뭐 전환사채다 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분을 줄인 게 맞다. 그쵸? 언제 팔았다? 요날 33,000원부터 32,000원부터 쭉 이 영향이 있는 건데 얘가 뭐 9월 16일 날 어떻게 된다. 예. 중요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대형주의 작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은 세력이 존재한다고 했죠. 세력이라는 게 이런 종목도 작용을 하나요? 하이닉스도 있나요? 있죠. 왜 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미국에서 미국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아지고 업종이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빠질 때 더 누르게 하는 하방 세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오를 때 다음날 오르겠죠. 당연히 우리 반도체 업종도 더 오르게끔 하는 상승 세력. 그쵸? 심지어 삼성전자도 세력은 존재한다. 왜? 외국인 지분이 정말 많죠. 외환위기 때 외국인 보유 한도를 넓혀주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의 모든 기업은 세력이 존재한다. 그쵸? 지금 5만 원짜리 지금 뭐 6만 원대 와 있는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은 제일 싼 지분이 1,000원대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자, 왜 딴소리를 하냐? 아니죠. 이게 시장을 읽자는 표현이죠.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게 리튬이네. 왜? 아주 희귀. 그리고 중국에서 요번에 이런 게 있었죠. 자, 리튬 채굴하는 권리를 드릴게. 민영회사 얼마에 살래? 10억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다? 3천억. 오죽하면 중국에서 야, 너네끼리 싸지 마라고 할 정도로 과열이라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그런 말 하죠. 과열 아닙니다. 왜? 배터리의 수명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리튬이다. 그러다 보니 STX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리튬을 한번 씌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니켈은 뭐죠? 네. 도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도 이 두 개를 해보는 건 어떨까? 콩고는 이미 금양했고 나이지리아 뭐 기타 등등 이런 데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집바브에 안 되는 거야. 6군데가 가장 상위권에 있는 리튬 생산국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도네시아를 고른 거죠. 인도네시아는 나름 우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한테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STX가 갑자기 리튬과 니켈로 2차 전지 산업을 진출한다. 안 믿겠지? 다만 어떤 확인이 된 사실이 있었을까? 바로 이겁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이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분할을 했죠. 그리고 급등을 했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맞습니다. 요 기업은 과거의 이름이 뭐다? 목소리가 잠기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29분입니다. 오후에. 자, 어떤 기업이었죠? 자, 구독과 좋아요, 주위의 홍보, 그리고 또 뭐죠? 구독자가 많아지고 좋아요가 많아지고 댓글로 힘내라. 이런 게 많아질수록 저는 더 좋은 퀄리티 영상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해서 어떤 질문이 오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뭐 잘난 척은 아니지만 사람은 아니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펀드를 가입하면 그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혹시 장그래라고 하시나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게 바로 대우 인터였죠. 대우는 어떻게 됐죠? 망했죠. 그러면서 이 기업은 남겨둡니다. 대우증권은 미래에셋 넘어갔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대우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놔뒀어요. 근데 다만 국가 공공자본이 들어있었죠. 그거를 매각하면서 누가 가져갑니까? 포스코가. 왜? 우리는 상사기업이 필요해요. 그쵸? 무역 상사, 수출 이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포스코 인터는 어떤 일을 했었죠? 수출이죠. 근데 여기까지 주가가 끌어올 때 얘가 뭘로 오르는지 아세요?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근데 재밌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니, 상사기업이 어떻게 리튬과 연결돼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비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생, 뭐 벤처라고 하시죠. 자, 테슬라의 생산량의 100분의 1 정도를 생산한 업체입니다. 다만 전기차를 만드는 벤처 기업이에요. 얘네들한테 2차 전지 리튬을 수출했던 적이 있었다. 이게 바로 얘네들을 리튬으로 시장에서 엮어버린 거고, 플러스 알파로 분할, 포스코 그룹의 분할 이슈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STX라는 기업이 오르기 전에는 얼마였다? 4천억. 근데 1조까지 갔다 왔죠. 1조가 뭐예요? 1조 3천억까지 갔다 왔죠.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야, 우리도 한번 분할을 해보자. 실적이 안 좋은데 그냥 얘네들 쫓아가면서 분할을 하고 유동성 반으로 나누게 되면 신규 상장주처럼 거래량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대주주는 팔려고 한다. 지분을 일정 부분이라도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냐. 실적이 증가되지 않으니 비싼 가격에 사가진 않을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 포스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분할을 하고 리튬 상사기업 포스코도 그러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러는데 우리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리튬, 니켈 요 두 개를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과거에 있었던 모든 함수에 지금 리튬과 니켈 사업을 등장시킨다. 수출만 하던 기업이, 수입만 하던 기업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 조치를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시점에 대주주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타짜와 고수와 하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초심자의 차이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첫 번째는 SX 분할을 했을 때 반등, 급등하는 거, 그리고 급락하는 거, 평균적인 수치를 따랐을 때 0.8과 0.2죠.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리바운딩 거래, 대주주가 여기 팔았다 했죠. 일정 부분이지만 투심의 자극은 분명히 있습니다. 리바운딩 거래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올 건지, 그리고 현직에 있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희 연구소의 펀드 매니저 출신들 후배들입니다. 레이더를 좀 돌려봤어요.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 가격의 위치가 된 상태에서 변동성을 줄 것이고, 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매각이 일정 부분 나올 거다. 왜? 주가를 못 올리게 할,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전략 플러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의견, 제도권 애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수급, 대주주가 어느 정도의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분할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매각 가격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는가. 예, 이런 함수를 다 적어놨습니다. 아시죠? 자, 이런 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010 위에 6227
8706으로 SX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간단한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기타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뭐 삼성전자든 기타 뭐 좀 안 좋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말 들어보면 대부분 코로나 때 코로나 테마주 축제를 즐기다가 나오지 못하는 잔여물을 들고 있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충분히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담이라는 건 유선이 아닙니다. 문자 또는 댓글로 제가 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주위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내라. 제가 만일에 구독자가 200명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최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이제 10시 36분이네요. 자,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